안녕하십니까. 무지성 무규칙 일반인 유튜버 벽둘기입니다. 오늘은 아무 이유 없이 중고차 잘 찾는 법 인터넷 편 시작하겠습니다. 네, 좀 무섭게 생겼지만 양해 바랍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중고차 딜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평범한 일반인 둘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본 중고차 유튜브만 시청시간 최소 1000시간은 넘기는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중고차 유튜브 보면서 느낀 점, 왜 이렇게 정보들이 한데 뭉쳐 있지 않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보기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나. 나같이 쓸데없이 차 유튜브만 몇 년 넘게 보는 사람 아니면 쓸데없는 정보나 뭐 의미 없는 거 믿고 중고차 사러 갈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정보들을 한데 깔끔하게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저는 일반인 박둘기일 뿐이니 100% 신뢰는 하지 말아주시고 태클, 지적 100% 환영하며 제가 납득만 되면 고정 댓글과 하트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중고차 요즘 일반인에게 굉장히 메리트 있어졌다 느끼는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헤이 딜러 어플입니다. 광고 절대 아닙니다. 내 차 찾기 버튼 누르시면 정비 이력, 보험 이력, 소유자 변경 이력 전부 한꺼번에 매우 깔끔하게 나옵니다. 이제 뭐 침수차 보려면 뭐 안전벨트 다 빼봐라 이런 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침수차, 전손차 다 전손 이력 뜨고요. 이 사람이 엔진 오일을 뭐로 정비소에서 갈았는지 아닌지까지도 다 나옵니다. 중고차 시장이 뭐 레몬 마켓이다. 뭐 눈탱이 맞는다 이런 주장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한물 같다. 저는 100% 일반인의 입장에서 확신하고 있고요. 이제 중고차 딜러가 여러분한테 숨길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좋은 중고차 가져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이트 엔카에 들어갑니다. 요즘 그냥 매매단지 찾아가가지고 딜러한테 바로 차 사는 사람 거의 없고요. 그리고 추천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딜러들 당연히 마진이 많이 남는 매물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겠죠. 이거는 그 딜러가 유명하든 안 하든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차가 있을 겁니다. 뭐 BMW, 벤츠, 마세라티, 미니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겠죠. 경차, 뭐 준중형차, 중형차, 외제차, 국산차 모델이 내가 원하는 게 딱 정해져 있으시면 그 모델을 검색을 하시고 모르시면 그냥 둘 중에 하나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고르시길 바랍니다. LF 소나타 그랜저 RG 여러분들이 대충 아는 소나타 그랜저 이미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거 고르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반떼 에이드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엔진 오일을 먹어요. 반면에 LF 소나타 그랜저 RG 애들은 오랜 시간 동안 튼튼하고 고질병이 전혀 없기로 소문난 애들이기 때문에 개인 택시 형님들의 영원한 1, 2픽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구 한 5바퀴 돌아도 멀쩡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엔 그냥 예시로 그랜저 RG 검색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외제차 특집 이런 것도 따로 할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엔 그냥 예시긴 하지만 그랜저 RG 모델은 유명한 게 LPG 3.0, 가솔린 2.4, 가솔린 3.0 정도가 있는데요. 이 중에 LPG는 집 근처나 출퇴근길에 LPG 주유소가 있는 게 아니면 고려를 안 하시는 게 좋고 아무래도 장점은 소나타나 아반떼 수준의 유류비로 그랜저를 굴릴 수 있다. 단점은 트렁크 공간이 많이 좁습니다. 그리고 3.0 가솔린보단 힘이 없지만 2.4랑은 비슷하거나 더 좋다. 이런 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솔린 3.0보다는 살짝 잘 고장나는 편이다. 뭐 그래도 당연히 명차급입니다. 이제 3.0 가솔린 얘는 딱 그랜저를 위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적당한 엔진 출력, 좋은 승차감, 넓은 공간, 괜찮은 옵션 이런 걸 원하시면 매우 좋다. 3.3 얘는 상위 트림이고요.
2.4 가솔린은 좀 힘이 딸리지만 연비는 더 좋겠죠. 자동차세에 덜 나오고요. 그랜저 IG 이제 하이브리드가 있는데 얘는 고질병이 좀 있다 이런 평이 있고요. 굳이 추천하진 않습니다. 이제 가솔린이나 LPG 얘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명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가솔린 3.0 보겠습니다. LPG는 난이도가 좀 높기 때문에 다른 영상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사진 우대 등록 있는데 다 걸으시고요. 낮은 가격 순으로 봅니다. 연식, 키로수 뜨죠? 딜러들은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연식이랑 키로수는 가격에 무조건 반영이 됩니다. 가격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막 이 악물고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다 반영됐거든요. 주식시장 마법의 단어죠. 선반영됐다. 물론 좀 모델이 내구성이 딸린다 이러기로 유명한 모델이면 가능한 한 키로수가 낮은 걸 사는 게 좋겠지만 뭐 저는 예초에 그런 걸 왜 사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적어도 그랜저 RG나 LF 소나타 애들은 지구 5바퀴 정도 돈다고 죽어나가는 그런 약해 빠진 애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가격에 반영이 안 되는 게 뭐냐? 바로 이력입니다. 사고 이력, 정비 이력, 전 소유자의 성향 이런 거는 가격에 잘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헤이 딜러를 써야 하는 거죠. 자, 이 이력이 왜 중요하냐? 전 이력이 정부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정비소에서 1만 킬로마다 엔진 오일 교체한 LF 소나타 뭐 50만 킬로짜리랑 정비소 한 번도 안 갈고 소모품 교환도 안 한 6만 킬로 탄 신형 K5 있으면 저는 무조건 LF 소나타 50만 킬로짜리 탈 겁니다. 정비소 1만 킬로마다 간 차는 거의 없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거의 무조건 신차랑 다를 바가 없고요. 반면에 차주가 정말 차에 관심이 없는 경우 막 정비소를 2년 동안 안 갔어 이런 거는 그냥 차가 5만만 타도 내부 다 개박살 납니다. 아무튼 우리의 워너비는 신차 같은 중고차 아닙니까? 찾아보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결국 이런 차를 워너비 삼아서 헤이 딜러 조회로 찾아내야 되겠죠. 하지만 헤이 딜러 내 차 살 때 조회는 하루에 10대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엔카에서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정보는 다 보시고 이제 진짜 마음에 드는 것만 헤이 딜러로 조회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서울 근처 거주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경기 매물 보고요. 인천, 부천 매물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걸읍니다. 저는 안 가요. 가고 싶을 분은 가세요. 딱 보시면 이렇게 성능 점검에 보험 이력 있습니다. 이게 뭐 뜨지도 않으면 그냥 바로 걸으면 되고요. 눌렀을 때 이렇게 보시면 X자가 있어요. 교환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안 깨끗하면 오히려 전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쪽 프레임 쪽은 무조건 깨끗해야 됩니다. 근데 왼쪽은 더러운 게 차라리 낫습니다. 이거 성능 점검 텅 비어있고 완전 깨끗한 거 엄청 많거든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솔직히 성능 점검 개 대충 하는 양아치 성능장 진짜 많아요. 그래서 사고 이력 막 수백만원 수천만원인데 이 정도 교환이나 판금을 안 했을 수가 없는데 깨끗하게 아무것도 안 적혀있는 성능 점검지 엔카 돌아다니다 보면 수두룩합니다. 당연히 차가 무사고거나 뭐 수리비 한 50만원 100만원 나왔다 이런 게 성능지가 깨끗한 건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 수리비가 뭐 500만원 1000만원인데 성능지가 깨끗하다 이러면 저는 거의 믿고 걸읍니다. 그냥 80% 확률로 쓰레기 매물이에요. 차를 팔 생각이 있고 메리트 있는 매물이면은 성능 그렇게 대충 안 받습니다. 아무튼 이러면 뭐 나쁘진 않은 겁니다. 휀더 교환되어 있고요. 외판 교환은 사실 차 성능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막 프랑켄슈타인 마냥 외판만 5판 교체되어 있다 뭐 이러면 문제가 많은 거지만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누수 누유 뭐 이런 거는 다 없다고 적혀 있는데요. 저는 이런 건 그냥 믿고 걸읍니다. 누유 있어도 성능지에 누유 없다고 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99%고요.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성능 상태 점검자 이거 한번 보시고 뭐 이거 꼼꼼히 적어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꼼꼼하면 가산점입니다. 당연히 좋은 성능장에서 받은 거죠. 꼼꼼하게 막 여기는 뭐 어디에 도색 흔적 있고 뭐 어디 판금 흔적 있고 뭐 이런 거 다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차가 좋으니까 좋은 데서 좋은 분한테 검사 받은 거예요. 성능지에 뭐가 적혀 있으면 적혀 있을수록 딜러한테 손해입니다. 근데 그걸 제대로 했을 정도면 굉장히 상위 1% 양심 있는 딜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이 점검 날짜가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오늘 날짜 있죠? 오늘 날짜로부터 1개월 안짝이면 꿀매물일 가능성이 높고요. 보통 1개월이 넘었다 이러면 이게 좀 비인기 차종이거나
이 차에 좀 메리트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차는 3개월 됐죠. 이건 가산점은 아닌데 일단 차량 방치가 바깥에 오래된 것만으로 굉장히 마이너스고요. 특히 요즘 시기에는 뭐 노지에 있으면 뭐 장마다 태풍이나 다 처먹기 때문에 전 노지 주차는 무조건 걸읍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는 걸을 정도는 아닌데 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보셔야 되고, 보험 이력 보시면 200만원, 200만, 230 뭐 이렇게 있어요. 좋은 것까지는 아니고 뭐 엄청 나쁘지도 않다. 그리고 1인 신조죠. 1인 신조. 소유자 변경 한번, 마지막에 매매 상사에 넘어간 한 번밖에 없습니다. 뭐 이력 당연히 없고요. 없고요. 이렇게 보셨을 때 뭐 휀다 교환 하나 정도랑 좀 비슷하죠. 뭐 나머지 뭐 도장이나 이런 거 했을 것 같고, 이 정도면 뭐 서로 맞다. 막 이게 막 사고 이력이 막 500인데 막 성능 점검 깨끗하다 이런 거는 걸러야 되고, 뭐 이 정도, 이것도 성능 점검 깨끗하면 안 돼요. 사실 좀 뭐 이 정도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메리트가 있을 수 있는 차량이에요. 헤이딜러 조회해 볼만 하죠. 아래에 판매자 설명이 있는데 저 같으면 안 읽습니다. 이거 읽을 가치 거의 없어요. 복붙이거나 뭐 모든 차가 다 병적 관리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병적 관리하는 사람 거의 없고요. 뭐 이 차는 전차주가 뭐 관리도 대충 했고 담배도 폈고 뭐 오일 5만 킬로 동안 안 갈았다 이렇게 적는 딜러 없어요. 자기 손해될 내용은 절대 안 적고 아예 헛소리도 많이 쓰여있기 때문에 전 절대 안 읽습니다. 이거 심한 경우에 뭐 전기차인데 엔진 오일 열심히 갈았다 뭐 이런 차도 있어요. 복붙하니까 그런 겁니다. 예, 그리고 위치는 도이치 오토월드죠. 저는 정말 여러 번 가봤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서울 사시는 분은 거진 여기를 오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매물도 상당히 많고 이제 하루에 차를 6대 막 7대도 볼 수도 있고, 허위가 있긴 하겠지만 뭐 그 동네처럼 심한 편은 아닙니다. 저는 본 적 없어요. 일단 허위 매물은 이제 솔직히 거의 없는데 보는 법을 알려는 드리겠습니다. 허위 보는 법은 간단하게 이게 너무 싸. 전국 최저가입니다. 근데 연식도 좋고 키로수도 좋아. 이런 거면 좀 위험합니다. 막 동일 매물에 비해 수백만 원 더 싸. 그럼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연식 키로수가 꽤 되지만 소유주가 병적 관리해가지고 실제로 사보면 메리트가 엄청난 매물은 실제로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에. 하지만 연식 키로수 짧고 무사고에 너무 싼 매물은 없습니다. 하지만 뭐 물론 허위 매물 제가 봤을 때 거의 확률이 1% 이하고요. 요즘엔 이걸 잘 보기 힘든 이유는 요즘은 허위 딜러를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게 다 있어요. 전문적으로 사냥하시는 딜러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허위 매물을 여러분들이 만약 하시면은 다른 허위 매물 사냥 전문 유튜버 딜러의 유튜브 가게 희생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거의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 엔카인 별로 없고 이런 분들은 이제 막 당근마켓이나 막 그런 쪽 위주로 활동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차는 그럼 헤이딜러를 조회해 볼 건데, 헤이딜러 조회하면 가장 큰 장점이 정비 전산에 정비 이력을 불러옵니다. 만약 사고가 났는데 정비 이력이 없다. 이러면 야매 수리의 가능성이 매우 높죠. 뭐 정비 전산에 등록도 안 하는 정비소가 정비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정비 이력을 그냥 보는 순간 차주 성향 뭐 이런 게 다 보이기 때문에 무조건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는 정비 이력이 꼼꼼하게 있는 편이고요. 엔진 오일 이런 건 직접 갈으신 것 같고, 범퍼 교환 있는데 성능지는 안 적혀 있었죠. 이거는 뭐 좋은 건 아니고요. 뭐 심각한 부품 교환은 예상한 것처럼 없고요. 마지막 정비 후 6개월 뒤에 파셨네요.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매물입니다. 막 더 엄청난 매물이 없다면 가격만으로 충분히 살만한 매물인 것 같고요. 저라면 이거 실제로 수원 가서 볼 매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실제 매매단지 가기 전에 이렇게 인터넷으로 좋은 매물 한 6대는 뽑아 놓으시고 그냥 순서대로 연락해서 보시면 되거든요. 다만 이 차는 3개월 방치된 매물이다 보니 실제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이건 나중에 실전편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처음부터 괜찮은 게 나와버렸는데 예시를 위해 단걸로 넘어가 보죠. 이것보다 훨씬 안 좋은 게 정말 많습니다. 경기 뭐부터 보라고 했죠? 성능지 깨끗하죠? 가산점은 아닙니다. 3개월 됐죠? 이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이걸 보실 때 이제 보험 이력 뭐 어느 정도 있죠? 이 정도면 뭐 성능지랑 좀 어느 정도 아다리가 맞다고 보실 수 있고, 소유자 변경 4회 좋은 건 아닌데 마지막 사람이 오래 탔네요. 이거는 괜찮을 수 있어요. 마지막 소유주가 막 몇 개월 안에서 계속 차를 팔아. 이러면은 거의 무조건 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차축이 틀어지거나 하체에 문제가 있거나 막 쉽게 절대 고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파신 거거든요. 이분은 자차를 안 드신 이력이 있어요.
자차 안 들면 일단 마이너스긴 한데 마지막 차주분은 자차를 들으셨고요. 차차 안 든 기간에 이렇게 사고를 보려면 타차 가해를 보시면 돼요. 타차 가해가 3개인데 막 엄청 심각한 것까지는 아니고요. 네, 이건 헤딜러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시니까. 서울 서초구 법인에 막 필터 뭐로 갈라인지 다 적혀있죠? 이러면 나쁘진 않아요. 이건 근데 쎄한 게 하나 있죠. 21년 11월 사고 수리가 제대로 들어갔는데 보험 처리가 안 되어 있고요. 그 뒤로 1년간 정비 이력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차가 가장 흔합니다. 사고 좀 큰 게 나가지고 차에 정나미가 떨어져서 그 뒤부터는 뭐 제대로 수리도 안 하고 정비도 안 하고 이제 진짜 마탱이 가면 갈 때까지 타다가 팔아버리자 해서 정비 안 하고 타다가 판 차입니다. 이런 차가 사실 중고차 중 95%는 되는데요. 이 정도 차는 뭐 언제든지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이 차는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수원 가서 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우리의 목표는 병적 관리 차량 이거죠. 네. 렌터카. 얘는 좀 난이도 있으니까 거르고요. 그 다음 이거 보겠습니다. 자, 성능 점검 깨끗해요. 이건 가산점 없고 1개월 안 됐어요. 이건 가산점입니다. 보험 이력 뭐 깨끗해요. 이 정도면 성능 점검도 깨끗한 이유가 좀 설명이 되죠. 소유자 변경 한 번 있고 이 차는 그리고 추업이 달려 있어요. 추업 있을수록 좋습니다. 옵션 추가 옵션 넣을수록 보통 차주들이 차의 예정도도 높고 뭐 일단 옵션이 달려 있으니까 당연히 메리트가 있죠. 네, 헤이딜러 조회를 해 보겠습니다. 이건 소유자 변경이 있는 매물인데 마지막 차주의 성향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 차주가 오래 타면서 정비 열심히 한 차. 이게 중고차 예선 베스트입니다. 마지막 차주가 막 20대 카푸어 이런 사람이면 답이 없어요. 벤츠 쪽에 많습니다. 이 차는 정비 이력이 많은 편은 아닌데 아무래도 소모품 교환은 직접 하셨을 듯하고 가장 최근 정비 이력이 있는 게 나쁘지 않네요. 마지막에 조금 이상한 게 경기 수원시 매물인데 대전 대덕구 매매 상사입니다. 뭘까요? 호위일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저도 모르겠네요. 보통은 지역이 일치를 합니다. 아마 호위는 아닙니다. 호위 확률이 일단 전국 최저가가 아니면 1%도 안 돼요. 아무튼 마지막에 살짝 이상한 거 빼면 이건 저는 실제로 수원까지 가서 시승해볼 차 리스트 안에 넣을 듯 합니다. 자, 다음 차 보겠습니다. 성능 점검 깨끗하고 거의 1개월 됐네요. 근데 사고 보험력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5후에 386이죠. 이 정도면 성능 점검이랑 안 맞아요. 이 경우는 거르는데 소유자 변경도 꽤 많죠. 이 경우는 저 같으면 거릅니다. 그래도 마지막 차주는 좀 오래 탔어요. 이거는 그나마 괜찮은데 저 같으면 거릅니다. 일단 근데 예시니까 조회는 해볼게요. 자, 마지막 차주가 여성이죠. 이거는 남자가 오래 탄 건 전 가산점으로 보는데 여자가 오래 탄 건 별로 의미 없어요. 소모품 교환 남자는 거의 직접 하는데 여자는 아예 안 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차주가 여성이거나 20대 남성이다 이러면 좀 주의해서 봅니다. 내 차 피해가 발생했는데 정비 이력이 없죠. 야매술입니다. 네, 마지막 1년은 정비도 안 했다. 이건 믿고 걸으면 되는 매물입니다. 자, 다음 차 보겠습니다. 이거는 잠시만. 이건 부천시고요. 저는 거르겠습니다. 경기 이거. 이 경우는 뭐 성능지 깨끗하고 정말 오래됐어요. 이건 조금 문제가 있죠. 보험 이력 완전 무사고 소유자 변경이 꽤 많습니다. 마지막 차주는 좀 오래 탔거든요. 뭐 완전 무사고니까 이건 볼 거 없고요. 이 경우는 헤이딜러 조회를 해볼게요. 네, 예시니까 해보는 겁니다. 이 경우는 마지막 차주가 여성이에요. 이것도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남성 차주 막 30대 남성, 뭐 40대 남성이 오래 탔다. 그러면 저는 그것만으로 거의 좀 차가 문제가 없다. 기본 관리가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성 차주는 달라요. 여성 차주 보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성 차주는 막 정비 이력이 막 1만 킬로마다 뜨는 매물이 있어요.
엔진 오일도 뭐 481 오일로 갈고 뭐 필터 뭐 좋은 걸로 갈았대. 이렇게 엄청 많이 뜨는 거 아니면은 100% 믿고 걸으셔도 됩니다. 그 이유를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정비 이력, 엔진 경고등, 오일 교환, 플러싱 다 해야 된다고 하죠. 근데 수리 안 하고 팔았어요. 이건 절대 사면 안 되는 차입니다. 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성차주. 일단 여성차주는 웬만하면 차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차에 관심 있는 여자 본 적 있으세요? 막 엔진 오일, 흡기, 매니폴드, 막 유기통, DCT, 미션, 막 GDI 이런 거 하나라도 아는 여자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살면서 본 적 없거든요. 여성 차주는 딱 두 가지 성향이 있어요. 여성 차주 중에서 차에 정말 관심이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정비소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1만 킬로마다 정비소 가서 정비 받으신 분이 있어요. 이건 최고의 매물입니다. 이건 무조건 물면 대박 납니다. 흔치 않지만 제 친구한테 이런 매물 찾아서 추천해줬는데 지금 거의 신차 컨디션이고 굉장히 잘 타고 다니고 있고요. 반대로 차에 관심이 없어. 정비소도 안 가고 소모품 교환도 안 했어요. 이런 차가 이분이 5만만 타도 쓰레기가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차입니다. 보이시죠? 믿고 고르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예시 보셨으면 거의 여러분들도 어떻게 중고차를 봐야 되는지 거의 감이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외제차나 다른 차량들로 비슷한 컨텐츠 찍어볼 거고요. 그러면 이제 보시는 분들도 더더욱 감이 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중고차 단지 가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꼭 아셔야 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일반인 박둘기였습니다.